모두의 한자 김범석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한자 또 소리 글자 시옷 부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글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날생자가 나오네요. 자, 날생자 어 났다. 번이죠, 번. 예. 여러분들 생일 때 뭐 간단하게 파티라도 하고 계십니까? 자, 이 날생자는 이 땅 위에 풀이 인제 난 그런 풀을 그린 글자,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상형 문자가 되겠죠. 상당히 우리가 많이 쓰이는 그런 한자 중에 하나죠. 저 날생자는 땅 위에 난 풀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일단 상형 문자다. 이렇게 하고서 요것에 관련된 또 소리 글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날생자 다음 무슨 글자가 나타날까요? 자, 성품, 성격. 참 저 사람은 성격이 매우 좋아. 저 사람은 성격이 매우 더러워. 뭐 이렇게 우리 막 얘기를 하죠. 자, 이 성품이라는 것이 뭐 후천적인 것도 있지만은 원래 그 타고날 때부터 그 이 타고난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마음 플러스 날생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타고난 성품을 의미하는 거, 요것이 성품, 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성품, 성격, 뭐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뭐 인제 보통 남자냐 여자냐, 그래서 남성, 여성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데도 쓰이는 그런 생활, 아주 많이 쓰이는 그런 생활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시성이 되겠습니다. 성시성. 우리나라의 성씨는 뭐 거의 뭐 300개에 각찰 정도로 많은 성씨를 가지고 있죠. 물론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성씨가 뭐 300개가 아니라 뭐 3000개, 뭐 3000개에서 더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성씨를 가지고 있죠. 자, 성씨. 그래서 요것은 모계 사회 때는 어떻게 우리가 원래 원시 시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는 그 어머니를 그 우선으로 하는 그런 모계 사회주의가 있었죠. 고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계 사회에서는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어머니의 성씨를 따랐다. 뭐 요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뭐 주로 우리 아버지 부계 쪽으로 성을 많이 쓰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래서 성씨, 그 성씨 요렇게 해서 성씨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성명, your name 해서 이름할 때도 성명, 이름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성시성, 태어나면서 어머니의 성씨를 따랐다. 그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할까요? 자, 별성자가 나오네요. 별성, 요게 해죠. 해에서 태어났어. 해에서 태어난 게 별이다.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해와 함께 생겨난 수많은 별들을 그 의미하는 거죠. 그 혹시 요거 됐을까요? 불화자 써서 성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성화? 성화가 무슨 뜻이죠? 여기 무슨 뭐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지구의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서 뭐 빛을 내서 떨어지는 그런 작은 물체라 그러는데, 소위 그 별똥을 뜻하는 것이 이제 성화 이렇게 얘기하죠. 또 몹시 또 뭐 급한 일을 갖다가 인제 또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또 용어로도 쓰이는 것이 성화입니다. 뭐 목성, 금성, 토성, 금성, 금성 그러니까 골드스타, 그죠? 이렇게 또 생각이 나네요. 골드스타 그러니까는 뭐 옛날 어릴 때 금성 선풍기, 요즘 여름 때 고게 또 갑자기 또 머리에서 또 맴맴맴 또 돕니다. 자, 별성자였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풀융, 노풀융이니까 뭐 융으로도 쓰이겠죠, 그죠? 자, 요것은 언덕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이게 뭐예요? 부수죠. 뒤저울 치자. 사람이 천천히 걸어가는 거죠. 뭐 뒤저울 치 또는 뭐 천천히 걸을 쇠라는 이제 부수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일이 있고 밑에 뭐예요? 날생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내가 이런 뜻이죠. 일생 동안
걸어 올라가는 거죠. 걸어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일생 동안 걸어 올라가는 높은 언덕을 의미하는 글자가 높을 융자가 되겠습니다. 높게 올라가는 거죠. 천천히 정상까지. 자, 이 높을 융자 가지고 쓸 수 있는 뭐 한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우리가 흔하게 쓰이는 그런 그 용어를 보면은 융성하다, 높이 올라가서 번창하다, 뭐 이런 뜻의 글자가 되겠죠. 융성.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죠. 일어날 기자에서 융기, 융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약간 좀 어렵지만은 융기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요것은 높이 일어나 드름,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죠. 자, 별성자, 높을 융자였습니다. 또 우리 그 이런 말도 쓰잖아요. 아주 내가 어디 저 친한 지인으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높이. 그러면 이제 이건 뭐죠? 높을 숭자 해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요렇게 또 사용해도 되는 그런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자, 별성 높을 융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뭐 쉬운 그런 한자, 많이 쓰는 한자죠. 돌석자가 있습니다. 제 이름이 김범석인데요. 석자가 제가 돌석자를 써요. 대부분 이제 자기 이름 같은 거 보면은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의미의 한자를 많이 쓰는데 어떻게 유독 제 이름은 돌석자를 쓰는지 처음에 어릴 때는 조금은 좀 불만이었죠. 제 이름이 이렇게 뭐예요? 평범할 범자에다가 돌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은 평범한 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참 쌍티나는 그런 빈티나는 이름 같은데 또 따지고 보면 말입니다. 내 이름이라 가지고 내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돌이 뭔가 좀 철학적인 그런 뜻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하기 때문에 위대해지려고 노력하는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요 정도로 그냥 끝마치겠습니다. 자, 돌석자. 자, 돌석자는 전형적인 상형 문자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언덕이에요. 언덕에서 떨어지는 돌이죠. 돌. 언덕 보면 뭐 돌이 많이, 그죠? 뭐 자갈돌도 있고 짱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것은 언덕 아래에 있는 돌을 갖다 뜻하는 글이 돌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것은 뭐 우리 많이 또 취급했던 그런 한자어죠. 자, 이 돌석을 가지고서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넓힐 척, 또 밝을 탁, 이렇게 가지고 석이라는 이 소리 글자는 나타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음으로 이게 또 나타나는 특징이 있네요. 자, 넓힐 척이다. 그러면 개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옆에 손이 있죠? 손 숫자. 그 다음에 플러스 돌석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돌을 갖다가 이렇게, 헤친다. 그러면서 넓힌다. 쪽 황무지를 넓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돌을 갖다가 손으로 날라서 그 면적을 갖다 넓힌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으로는 또 탁으로 이렇게 또 나오네요. 박을 탁자로 돼 있죠. 자, 보통 우리 이제 묘지에 가면은 비석 있죠. 비석이 뭘로 만들어요? 보통 돌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앞전에 제가 얘기했던 뭐 평범한 그런 돌을 떠나서 아주 비범하고 아주 존경스럽고 아주 위인들이 돌아가신 그런 묘지명은 또 뭔가 좀 다르죠. 또 이 뭔가 좀 연구할 가치도 있고 뭔가 또 그 시대의 역사와 어떤 사회 흐름도 알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석 등의 글자를 갖다가 베끼기 위해서 이 손으로, 그죠? 손으로 먹을 갖다가 쫙 이제 먹물을 묻혀 가지고서 종이를 대는 거죠. 그래서 탁 대고 탁본한데 탁본, 그죠? 탁본. 근본을 갖다가 베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박을 탁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뭐 광개토 대항비, 그죠? 그걸 갖다가 그냥 먹을 탁 해가지고 돌 비석에다가 탁 붙여가지고 싹 해서 보죠. 되게 보면 이제 너무나도 이제 오랜 세월, 아주 장관 유관 세월 동안 묻혀 있다가 그것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보면은 이제 글자가 많이 훼손이 돼서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좀 정밀하게 보려면은 탁본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옛날 고문들 탁본을 해서 이렇게 책자로도 이렇게 많이 나오죠. 별로 재미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갖다가 연구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귀중한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박을 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첫 번째 넓힐척은 뭐 개척한다. 또 뭐 간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간척. 간척은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방패 간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간척. 즉, 이 물가, 이 해변.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육지에 인접한, 그죠? 뭐 이렇게, 바다나, 이런 그런 그 호수, 요런 곳에 일부를 갖다 뚝을 막아가지고 물을 다 빼. 그래서 물을 빼가지고서 육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육지가 면적이 적은 나라들은 주변에 그런 그 이 바닷물을 빼서 간척해 가지고서 그 면적을 늘리는 그런 거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간척을 많이 해서 지도가 쪼끔 지형이 약간 좀 바뀌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죠. 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쌀을 갖다가 이렇게 재배하면은 또 쌀이 매우 또 맛있대요. 그래서 간척지 쌀이라는 거 드셔 보셨어요? 안 드셔 보셨으면은 한번 마트에 가서 혹시 간척지 쌀이 있는가 한번 보시고서 한번 구입해서 드셔 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넓힐 척, 넓혀서 쌀 농사도 짓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넓힐 척 박을 탁이었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석자가 있네요. 클석자는 좌측에는 돌석자, 오른쪽에는 머리혈자죠. 그러니까 머리가 돌처럼 굳어 있어요.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즉 머리가 바위 돌만큼 크다. 그러니까는 머리만 큰 게 아니라 그 안에 든 것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 대학교는 4년제 학사죠. 학사. 학부생들한테 졸업하면 주어지는 것이 학사고, 그다음에 대학원에 이제 진학하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이죠. 석사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박사까지도 받는 거죠. 근데 보통 박사도 뭐 많이 이렇게 하지만은 보통 이제 클석자에서 석사, 석학, 석자 교수 이렇게 해서 더 오히려 넓을 박자보다는 이 클석자가 학문에는 조금 더 크게 또 이용하는,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그래서 석사, 석학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글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돌석자는 그 정도로 해서 끝내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옛석이 나오네요. 옛석. 옛날 옛적. 뭐 once upon a time 뭐 아메리칸 뭐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자, 옛석자는 이렇게 흘러가는 물. 의 태양이네요. 그죠? 요것이 이제 요런 식으로 글자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는 뭐예요? 자연재해라는 게 상당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물을 뜻하는 거죠. 물.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나가서 이제 내천이라는 글자까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건 흘러가는 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넘실거리는 물과 해를 뜻했으니까 이거는 아주 옛날 옛적에 홍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홍수가 있었던 옛날이 원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옛석을 가지고서 또 소리 글자 한두 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낄 석자가 있네요. 아낄 석. 여러분들 낭비보다는 아끼는 편이신지 한번 뭐 본인이 알겠죠? 그죠? 진짜 우리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우리 어머님 세대죠. 상당히 뭐 아끼고 검소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뭐 근데 뭐 지금 뭐 우리나라 뭐 낭비도 될 만큼 경제력이 아주 탁월한 뭐 그런 나라가 또 됐어요. 정말로 엊그제 같은 적인데 금석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 앞에 가시게 되면은 아이고, 옛석자 금석지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과 옛에 교차된 나의 감정. 요것도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자, 아낄 석자는 마음이에요. 플러스 옛석자. 그러니까 옛날부터, 옛적부터, 그죠? 옛적부터 알고 지냈던, 진심으로 아끼고, 마음적으로 아끼고 했던 것을 사랑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낄 석. 그러니까 한번 우리 한 번 구입을 하게 되면은 정말 수십 년 동안 쓰는 그런 물품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안 버리고 아껴. 저는 그거 개인적으로는
손톱깎이를 저는 얘기를 해요. 난 지금 손톱깎이가 정말 한 3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손톱깎이는 뭐 손톱 깎을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사용해서 마모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묻어질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아주 제품을 좋은 걸 샀는지 몰라도 그것도 선물 받은 거예요, 손톱깎이를. 손톱깎이 선물 옛날에 받았어요. 이렇게 뭐 손톱깎이하고 해 가지고 세트로 해 가지고서.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내가 옛날부터, 그러니까 또 버리기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거죠. 특별히 버릴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껴 쓰게 돼요 또. 그리고 그래서 아낄석이다. 즉 마음심자 예석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어떤 진심으로 아끼고 또 사랑한다는 뜻.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 친구가 좋고, 그죠? 사람은 옛날 옛 친구가 좋고, 또 물건은 또 뭐 새 곳이 좋다고 하였는지도 모르겠죠. 자, 이 아낄 석자 가지고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한자 뭐 하나 할까? 요거 할까요? 나눌 별자에서 석별. 우리 석별의 정을 나눈다 그러죠? 서로 애틋하게 이별을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글자가 아낄석, 또 나눌 별, 석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릴 차자가 있네요. 빌린다. 예전에는 이 돈을 갖다가 빌릴 때,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뭡니까? 무슨 금융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니까는 돈을 예금하는 것보다는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은행에서 대출, 지금부터 30년, 뭐 40년 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쉽게 받아질 수 있어요? 뭐 요즘은 그냥 뭐 스마트폰 키면은 뭐 무슨 뭐 카드론이다 뭐다 무슨 대출해 가지고 막 또 어떤 때는 막 전화까지 와. 근데 예전에는 뭐예요? 대출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받으려면 말이죠, 은행을 갔다가 수십 번씩 가서 그냥 애원하고 싫은 뭐 아쉬운 소리하고 이래도 내가 원하는 금액을 대출을 받을까 말까 했던 시절이 한 30년, 40년 전에는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30년, 40년 전에 제가 직업이 은행원이었거든요. 그거 보면 대출은 해 주고 싶은데 뭐 요건 따지고 뭐 보증이 세우고 너무나 골치 아파 가지고서 막 서류는 이만큼 받고, 그래서 돈을 빌리려고 오는 사람한테 매우 내가 좀 미안한 그런 느낌도 있었고, 또 그때는 사실은 또 대출을 1,000만 원 이렇게 받으면은 소위 뭐 커미션 뭐 이런 것도 받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자, 어찌 됐든 간에 빌릴 샷자는 사람 인자 플러스 옛 석이에요. 즉 예전부터 내가 돈을 빌리던 뭐라던 예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빌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야, 나 좀 급한데 얼마 좀 꿔줘. 그러면 응? 많은 세월 같이 지냈던 친한 친구인데 그 돈 얘기하면 약간 그렇지만 그거 안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빌려줘서 또 뭐 안 갚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 거의 다 갚지요. 다 신용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큰 돈 같은 거 잘못 빌려줬다가 친하다는 이유로 그 못 받아 가지고서 패가망신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 많이 봤잖아요. 특히 보증 같은 거. 요즘은 뭐 보증제도, 신용대출 보증제도는 뭐 이미 없어진 지 꽤 오래됐죠. 자, 빌릴 차, 임차, 차입, 차용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들조자가 나오네요. 자, 손숫자 플러스 들조자죠. 자, 즉 예전부터 사용했던 내 이 물건은 어디 아무 데나 놓지 않고 꼭 놔두는 데만 놔두죠. 그걸 어디 놔두는 거예요. 안 잊어먹어 평생. 제가 방금 전에 내 손톱깎이 이걸 내가 얘기했지만, 손톱깎이 내가 쓰고 이거 어디 뭐 TV 위에다 놓나 냉장고 밑에다 놓나 책상 이런 데 안 놔요. 딱 그냥 제가 놔두는 서랍장 어디 탁 넣으면 딱 거기에 쓰고 또 거기 집어넣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예전에 있던 그 자리에 손으로 다시 가져다 둔다. 그 뜻이 바로 둘조자죠. 어디 두다, place. 뭐 조치한다, 뭐 조처한다,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섞일착 또는 어긋날 착자가 나오네요. 우리 뭐 착오를 일으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또는 뭐 착각했어 뭐 이렇게도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자, 요것은 뭐예요? 세금자 플러스 옛석자가 되겠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새로 만들어진 어떤 물건을 갖다가 이것이 이제 오래됐어. 오래되면은 뭐 아무래도 녹기 슬고, 그죠?
이것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긋나서 쓰지 못한다. 그래서 어긋난다. 그러니까 물건 항시 쪼이고 닿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금속 제품은 그럴 때 쓰이는 용, 섞일착. 이렇게 그러니까 어긋나다라는 것이 이제 원 뜻이 되겠죠. 우리 보통 이제 그 착각을 많이 하죠. 이제 많이 이제 오래 살다 보면은 착각 이거 깨달을 각자를 쓰면 돼요. 착각은 이제 뭐 오래 살다 보면 머리도 좀 놓으셔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내가 잘 그 두뇌 발달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들조, 섞일착, 어긋날착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문서적자가 나오네요. 문서적, 서적, 그죠? 또는 뭐 당신 본 적이 어디예요? 호적 등본 좀 떼우세요 할 때 이 글자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뭐 등본을 띄던 호족을 띄던 뭘 문서 다 이게 보니까 위에 대나무 죽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나무 죽자는 뭐 다 알겠지만 이렇게 윗부분이 이렇게 잘라져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이게 쟁기리자 플러스 예석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예전부터 농사를 졌던 그런 나라죠. 뭐 우리나라뿐이겠어요. 옛날에는 다 농사 지었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옛날부터 쟁기 갖고서 밭을 이렇게 뭐랄까 갈았죠. 그래서 이게 밭갈적이라는 뜻이 돼요. 뭐 친경한다. 임금께서 칠남해서 같이 농사를 졌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밭갈적자예요. 자, 이렇게 밭갈적자 위에다가 대나무 죽자, 즉 책이라는 뜻을 가진 거죠. 해서 요것은 원래 세금을 갖다가 부과하기 위해서 이 밭을 가는 농부들의 인력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적은 문서를 뜻하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문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신 국적이 어디예요? 그럼 그렇게도 쓰죠. 서적 요 정도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획순이 좀 복잡하지만은 요것은 이 글자 단독적으로 쓰이는 글자가 합쳐진 글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하기가 더 쉬워요. 위에는 대나무 죽자, 왼쪽은 뭐 쟁기리자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뭐 쓰기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요렇게 조금 변형해서 쓰셔도 상관없겠어요. 요렇게 쟁기리자. 그래서 예전부터 밭을 가는 그런 농부들의 신상을 갖다가 문서로 적었다. 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원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옷 부분 날생자 시작했죠. 그 다음에 돌석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석자 해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모두의 한자 김범석이었습니다.